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Old Age Security Pension, 그 다음에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캐나다 펜션 플랜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그 연금을 받게 되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OAS 는 거주 연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GIS는 소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CPP 플랜은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낸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먼저 이 OA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OAS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요. 캐나다 내 거주자여야 하고요.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하였고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캐나다 내 만약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이상이시고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20년간 거주하였고 캐나다를 떠나기 전까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셨으면 가능하세요. 그럼 OAS는 캐나다에 얼마나 거주해야 되나 이러면 사실 이 기본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40년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 이민자는 40년 채우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40만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연수 나누기 40으로 수령액이 정해지게 돼요. 그리고 OAS 수령액은 매 3개월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이 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12만 8,137불 그러니까 인컴이 있는 경우엔 수령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 수령액은 613불 53센트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OAS 캐나다 정부에서 신청 가능 날짜를 미리 알려주나요? 아니, 사실은 좀 자기 스스로 찾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서비스를 하기는 해요. OAS Proactive Enrollment Notification Letter를 해서요. 이제 거기 서비스 캐나다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캐나다가 보내게 되세요. 만약에 그래서 그 주소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다시 그냥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가지고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확인하셔도 되세요. OAS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그러면 65세에 딱 해야 되나? 그건 아니세요. 65세 1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요,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금이 부족하다거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그러면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은 가능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늦게 신청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최대 11개월까지만 소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 OAS 신청서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하시면 당연히 서비스 캐나다 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근데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직접 가셔가지고 필요 서류랑 이제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OAS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캐나다로 랜딩하셨을 때 이 랜딩 페이퍼 혹은 랜딩부터 신청일까지 여권 아니면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 카드, 그 다음에 워킹 비자로 있었으면 그 워킹 비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드 체크 준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사실 내가 뭐 학생 비자로 살았고 나는 그거보다 더 먼저 그런 걸로 살았다. 내가 먼저 이미 여기 살고 있었다 하면은 또 그 여권 같은 걸로 그 날짜를 맥시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도가 많아져야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여권으로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권을 버리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랜딩 페이퍼를 만약에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그 이민국에다가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이 OAS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요. 뭐냐면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있으면 꼭 그 서비스 캐나다에 알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시 돌아왔으면 돌아왔다고도 알리셔야 돼요. 그런데 단 OAS 수령자가 만약에 20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하셨고 다른 나라로 이주 또는 장기 방문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OAS는 그냥 계속 지급이 되세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OAS 연금에도 세금을 따로 내나? 네, 세금을 따로 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고요. 미리미리 그 T4로 T4A든 텍스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준비 서류 하는데 진짜 잘 챙기셔야 되세요. 미리미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국민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문의를 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게 한국하고 캐나다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해약하지 않았다고 하면 캐나다에서 거주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6년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10년, 15년이라고 하시면은 이 1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국에 살면서 연금을 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국 연금을 그러면 깨지 않으면 어떻게 수령액이 계산되나 궁금하시잖아요. 10년이라고 해서 그러면 10년을 다 받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캐나다에 6년간 거주했을 때 4년을 더 살아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4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도합 10년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시고요. 이 경우 승인이 되면 캐나다에서는 6년을 40으로 나눠서 OAS 수령액을 받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불입한 연금을 캐나다에서 수령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한국에서 받게 되시겠죠. 한국 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6개월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 아니요. 안 돼요. 적어도 캐나다에 만 1년 이상 거주하셔야지 한국 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연금이 바뀌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확인하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1958년 3월 31일에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이제 이 OAS와 GIS 수령 시작 연령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67세로 조정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7세부터 이걸 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62년 2월 1일 출생자부터는 67세에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자주 하는 질문으로요. 신청 당시에 10년을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에 해마다 거주 연수만큼 OAS 수령액이 증가되는가? 네, 아니에요.
신청 시 거주 연수로 계산된 OAS 수령액은 캐나다에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를 추가해서 상향 조정이 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10년 거주 연수로 수령을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만큼의 수령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청 당시에,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요. 신청 당시에 캐나다 거주 기간이 15년이었지만 5년을 더 살아서 20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하더라도 OAS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캐나다 거주 20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OAS를 수령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OAS를 체크로 받으시게 되는데요. 본인의 희망하는 그 페이먼트에 따라서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캐나다 밖을 나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OAS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5개월 체류하고 캐나다 와서 2개월, 다시 한국 5개월씩 지내도 OAS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아니면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연금 담당 직원에 따르면 캐나다에 귀국해서 최소 6개월을 거주한 후 출국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금사무소에서 질문지를 보내거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세류 여부를 아마 확인하게 될 거예요.